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오리기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고 티아고, 파비뉴, 반다이크까지 최근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모두 훈련에 복귀하면서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다이크가 나오지 못한다면 코나테와 마팁이 수비 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고 파비뉴가 없다면 henderson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케이타나 밀러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반다이크가 없을 때 수비 라인이 매우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다이크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티아고나 파비뉴도 팀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들이라서 두 선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예상 선발 명단은 최전방에 마네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살라, 왼쪽에 디아스나 조타가 출전하고 중원에는 티아고, 파비뉴, henderson,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골키퍼에는 알리송까지 이번 시즌 베스트 11이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없이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 라인에는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수비의 밸런스를 위해서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는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 수비 라인에는 맨디, 알라바, 밀리탕, 카르바알, 골키퍼는 크루투아까지 레알 마드리드도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베스트 11으로 나올 텐데요.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경기 포인트는 레알 마드리드가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첼시나 맨시티를 상대할 때처럼 수비할 때는 발베르데가 수비라인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와서 5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리버풀의 가장 큰 강점이 로버트슨과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데 뛰어나다는 것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발베르데를 활용해서 5백을 만들고 좌우 측면을 넓게 수비하는 것은 리버풀을 상대할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를 상대할 때 첼시는 좌우 윙백을 높게 올려서 좌우 측면을 넓게 공략하고 동시에 중앙에는 3명의 공격수가 밀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수비가 끌려나가면 중앙에서 수비가 부족해지고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하면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맨시티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맨시티는 포든과 마레즈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이때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칸셀로까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에는 선수가 밀집하는 형태였습니다. 맨시티와 첼시 모두 측면은 넓게 중앙에는 공격 숫자가 많은 형태였는데요. 이때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5백을 만들어주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는 좌우 측면과 중앙에서 수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첼시나 맨시티를 상대할 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봐도 발베르데가 수비라인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오고 5백이 형성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결승전 또한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디아스와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이 밀집하고 왼쪽에는 로버트슨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 오른쪽에는 아놀드가 올라가거나 henderson이 측면으로 빠질 때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 때가 많은데요. 특히 여기서 리버풀의 강점은 아놀드와 티아고의 킥력이 뛰어난 만큼 좌우 측면을 향해 패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발베르데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주면서 발베르데와 맨디가 좌우 측면을 잡아주고 중앙에는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리버풀의 공격에 대응하는 형태가 리버풀을 상대할 때 중요한 수비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발베르데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들 때 왼쪽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데 오른쪽에서는 발베르데의 앞공간을 커버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드리치가 측면을 커버할 만큼의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혼자서 넓은 공간을 담당해야 하는데요.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의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로버트슨이 올라올 때 디아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살짝 빠져주게 되면 발베르데가 디아스와 로버트슨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을 역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드리치를 위로 올리고 크로스와 카세미루가 후방에 위치하는 정삼각형의 중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중원 라인이 만들어지면 발베르데가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갔을 때 카세미루가 발베르데를 도와주면서 오른쪽 라인에 대한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카세미루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 마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중앙에 있으면 리버풀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반대로 카세미루가 측면으로 빠지면 마네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형식으로 두 팀의 수싸움이 90분 내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버풀에게 아쉬운 것은 오리기가 부상이라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5백을 만들 때 중앙에는 알라바, 밀리탕, 카르바알이 중앙 수비수로 배치되는데
밀리탕을 제외하면 알라바와 카르바알은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 루카쿠나 하베르츠에게 공중볼을 띄워주는 단순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리기가 나올 수 있다면 리버풀은 득점이 필요할 때 오리기의 머리를 향해 볼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오리기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면 공격 라인의 살라, 마네, 디아스, 조타 같은 선수들은 제공권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부족한 제공권을 공략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텐데요.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벤제마와 비니시우스를 활용해서 역습을 전개하는 것이 주요한 공격 패턴입니다. 특히 발베르데는 수비로 많이 내려가 있을 때가 많은 만큼 왼쪽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전개될 텐데요. 더군다나 리버풀은 공격을 전개할 때 살라가 중앙으로,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지면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주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아놀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버풀을 상대한 팀들은 아놀드의 수비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리버풀을 상대하는 공략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으면 리버풀의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를 활용해서 리버풀의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경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코나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달려들어갈 때 코나테가 측면 공간을 커버해줘야 하고, 마팁 대신 코나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코나테의 스피드가 더 빨라서 측면을 더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전개할 때 중요한 선수는 벤제마입니다. 벤제마는 역습을 전개할 때 살짝 왼쪽으로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달려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벤제마의 연계 플레이가 훌륭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벤제마와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벤제마가 살짝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리버풀은 파비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벤제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코나테가 벤제마를 따라가면 비니시우스의 침투를 막아줄 선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나테가 벤제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비뉴가 벤제마의 움직임을 마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나테는 비니시우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리버풀 입장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파비뉴의 컨디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파비뉴가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 벤제마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볼 수 있는 경기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리버풀의 전력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 맨시티를 만날 때도 전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와 맨시티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두 팀의 결승전은 어떤 팀이 우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안첼로티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에 더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FA컵과 리그컵을 우승한 클럽의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하면서 이번 시즌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어떤 팀이 우승하든 우승하는 팀은 이번 시즌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